자, 계속 보시죠. 그러니까 46쪽, 47쪽에 한두 가지 내용을 보셨고 나머지는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다음 장 와서요. 48쪽에 가운데 파란 3번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3번의 자리에다가 X 하시고요. 시험 끝날까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읽지도 않을 거고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뭐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나올지도 모르지만 나오면 어떻게 하고요? 우리의 든든한 친구 뭐가 있어요? 몽아미가 있죠. 프랑스 말로 몬아미가 뭐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my friend, 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그러니까 오지 택일형이라고요. 어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4, 5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40문제가 나오는데 중요한 내용이 한 30개 넘게 나오고 이제 어쩌다지 뭐 보도도 못한 이상한 문제들 나온다고요. 뭐 그런 것들은 틀려요? 아닌 거죠. 우리의 친구 누가 있다고요? 마이 프렌드가 있다고요. 오지 택일형이니까 모나미를 몇 각으로 만들어 놨어요? 6각으로 만들어 놨죠. 모르는 문제 나오시면 뭐 하면 되고요? 3번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나미 중에 이렇게 그 누르면 올라가고 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아무리 굴려도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거 빼면 나머지 1, 2, 3, 4, 5입니다. 모나미 하시면 그러니까 45점 아무 걱정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에요. 그러니까 49쪽에 제일 위에 파란 4번 도시의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4번 X 하시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50쪽에 그러니까 굵은 5번 도시군 계획 등의 법적 지위가 있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 보시면 다 아시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양과 1번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 양과로 2번 X 뭐 양과 1번도 앞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양과로 2번 X 양과로 3번은 나중에 보시면 다 아시게 되고 양과로 4번 X 다음 51쪽에 그러니까 굵은 6번 국토의 용도 구분 용도 지역별 관리 의무가 있는데 뭐 이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표의 첫째 줄에 구분 국토의 용도 구분 용도 지역별 관리 의무가 있는데 뭐 그 지금 표가 3칸이죠. 세 번째 칸은 별 초점 아니고 네,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인데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칸은 목차고 아무튼 제목이고 두 번째 칸 보시면 그러니까 둘째 줄에 개념 그러니까 표시요. 국토는 표시요. 국토는 그러니까 토지 이용 실태,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표시요.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그 아래 표의 네칸 그러니까 그 표의 첫 번째 칸에 그러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 그 첫 글자들의 동그라미 하시죠. 도시지역의 도 동그라미, 관리지역의 관 동그라미, 농림지역의 농 동그라미,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자 동그라미. 전국 모든 땅을 도, 관, 농, 자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하고 설명드리죠. 표의 셋째 줄에 도시지역 두 번째 칸 설명에 인구와 산업 표시요. 인구와 산업 미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 그 아래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표시요. 에 준하여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부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의 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표시요. 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 아래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 표시요.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 아래 자연환경 보전지역 설명요. 자연환경 표시요. 자연환경 그다음에 수자원 해양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전 표시요. 보전과 수환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쓰고 가면 그 둘째 줄에 표시한 게 국토는 이것저것을 고려해서 다음 그러니까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도시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은 뭐가 바글바글이요? 인구 산업이 바글 얘는 뭐뭐에 준하여 뭐뭐에 준하여로 돼 있고 농림지역은 그러니까 농림업의 진흥이라고 돼 있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 그러니까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이제 그 한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쓰시죠. 국토는 에다가 모든 쓰시고요. 전국 모든 토지는, 전국 모든 국토는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얘는 이 자리가 낫나요? 아무튼 얘는 차라리 이 앞부분에 앞칸에다 쓰시죠. 그러니까 4가지, 9가지, 21가지. 지금 보시면 도관농자 몇 가지가 있어요? 도관농자 4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말고 다시 9가지로 다시 또 21가지로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보실 거고, 도관농자가 있는데 아까 국토계획법 목적에 대한민국 땅 2가지로 나눠서 쓰자. 개발 땅, 보전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도 바글바글, 공장, 사무실도 바글바글이니까 도시적은 개발 땅이에요. 그다음에 관리지역은 그 중간 땅입니다. 개발과 보전의 중간이 되고,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보전 땅이고,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보전 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을 둘로 나눠서 쓰자. 개발 땅, 보전 땅.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대한민국 전국 지도를 펴놓고 개발지역, 보전지역 둘로 할 수도 있다고요. 개발 땅, 보전 땅. 근데 2가지가 좀 뻘쭘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2가지를 2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로 했다고요? 4가지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먼저 여기 4가지를 먼저 보고 저 위로 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이요. 사람도 바글바글, 산업, 그러니까 공장, 사무실도 바글바글. 그 땅이 뭐라고요? 도시지역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도시지역이겠죠. 강동구, 이 전철역 주변이요. 전철역 주변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가 다 서울하고 부산 한두 군데, 우리나라 3군데만 딱 예외적으로 100% 도시지역입니다. 서울은 예외적으로 100% 도시지역이고 어지간한 시, 군마다 도관농자가 맞게 배분되어 있어요.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뭐뭐에 비슷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중간 땅인 거죠. 중간 땅이고, 농림업, 농사를 짓습니다. 김제평야, 거기에 20층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나요? 아니죠. 임업을 한다고요. 나무를 키운다고요. 그 가평 가보면 잣나무, 산에 잣나무들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20층 아파트 건물을 지을 리가 없죠. 여기는 자연환경 등등을 보전하자고 했으니까 보전 땅이니까 개발을 못합니다. 그러면 둘 다 보전은 둘인데 보전 목적이긴 한데 둘로 나눈 이유는 이건 이제 쓰실 것까지는 아니고 설명으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도관농자 4가지가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도관농자가 있으면 도시지역은 그러니까 사람도 바글바글, 그다음에 그러니까 콘크리트도 바글바글, 인구 산업이 바글바글이 도시지역이라고요. 여기는 이제 중간 땅이고, 그러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김제평야 한가운데에도 그러니까 정미소는 있어야죠. 사람이 살고 있고, 나는 자연이다. 산에도 사람 살잖아요. 사람 살고 조그만 건 필요하니까 조그만 건 들어갈 수 있지만 큰 건물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건물이 있죠. 거기도 조그만 건물은 들어가지만 큰 건물은 들어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보전이니까 큰 건물은 들어가지 마라.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관농자 다 4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4층 이하, 그러니까 5층짜리를 아예 지을 수가 없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농자의 차이는 뭐냐면, 농림지역은 농업도 하고 임업도 하는 거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메뚜기가 농사 지어요? 사람이 농사 지어요?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임업, 잣나무 단지, 잣나무를 키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솎아내고, 그다음에 잣을 따고, 원숭이가 다 해요? 사람이 해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은 왔다 갔다는 해야 되는데 큰 건물은 짓지 말라고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요. 설악산 꼭대기, 지리산 꼭대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그러니까 지리산 중에서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중요한 높은 산 꼭대기에 가장 차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가 지리산 성삼제라고 있어요. 지리산이 쭉 이제 봉우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노고단 아래 옛날 군사도로를 사람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 놓고 휴게소가 있습니다. 성삼제
고개가 제죠. 그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40분, 1시간 천천히 가면 1시간 올라가면 노구단이라고 하는 큰 봉우리에 올라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지리산 연봉이 쫙 보이고 쫙 아래까지 쫙 펼쳐지는 그런 봉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그러니까 사람들 산책로가 돼 있다고요. 나무로 짠 데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무로 짠 산책로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산책로로만 걸어가지고 돼 있는데 저기에 이쁜 꽃이네요. 야, 저기 이쁜 꽃이다.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마. 꽃 꺾으면 안 돼. 아니, 누가 꽃을 꺾는데 꽃 꺾는 요즘 꽃 꺾는 사람이 있어. 어딨어? 나 사진 찍으려고. 내려가면 10만 원이요. 벌금 10만 원이요. 정해진 산책로에서 벗어나면 벌금 10만 원입니다. 사람 다니라고요? 다니지 말라고요? 다니지 말라고요. 국립공원 관리 직원은 오고 갈 수 있고 정해진 산책로, 정해진 등산로로 사람은 다닐 수 있지만 가능하면 사람도 들어가지 말라고요. 그렇게 해서 네 가지가 뭐라고요? 도관농자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도관농자, 농업지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라고요? 농림지역이죠. 농업도 하고 임업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당은 이상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보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 하나요. 다른 거는 이건 뭐 다 메모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대한 법 메모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대한민국 땅에 대한 게 300개의 법이 있습니다. 300개 법에서 400가지가 땅바닥에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다 무슨 행위 제한을 하려고 이름을 붙입니다. 학교 위생 정화 구역. 학교부터 500m까지는 술집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요. 개발 제한 구역. 특히 하남의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들이 많죠. 개발 제한 구역. 그 구역에서는 개발을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등등등 이러저러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땅바닥에다 이름을 붙이는 게 400가지가 있습니다. 그 400가지 중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용도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400가지가 있어요. 근데 용도 지역만도 우리가 지금 보는 게 4가지, 9가지, 21가지니까 이름 개수만 합치면 34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아직 9가지, 21가지는 아직 안 써져 있고요. 뒤에서 볼 거고요. 다음 주에 볼 거고. 그러니까 400가지 중에 용도 지역만 34가지, 그다음에 용도 지구만 24가지, 용도 구역 4가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땅바닥에 대해 이름 붙이는 거 4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용도 지역 하나만, 용도 지역만 전국 모든 땅에 이름을 정해놨고 그다음에 4가지, 9가지로 21가지로 구분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용도 지역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똑같은 얘기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그리고 몇 개를 한 땅에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고 이게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죠.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번호는 있죠. 주민등록번호 없는 분, 아니 물론 이제 18살인가요? 19살인가요? 18살 때 주민등록번호 나오잖아요. 18살 이상이면 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다고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다 꽃꽂이반 회원권 다 갖고 있나요? 아니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다 조기 축구회 회원인가요? 아니죠. 꽃꽂이반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아니면 말고, 조기 축구회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법에서 모든 사람은 다 뭐로 정해져 있다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정해져 있다고요.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다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다고요. 나머지는 이름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어느 땅은 한 땅바닥 일에 이름이 37가지가 얹어져 있어요. 무슨 땅, 무슨 용도 지역, 그다음에 또 무슨 지구, 무슨 구역, 등등 해서 37가지가 얹어져 있기도 하고 그냥 용도 지역 딱 하나만 정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무튼 용도 지역 이름이 없는 곳은 없다고요. 대한민국 모든 땅은 그러니까 뭐가 다 정해져 있다고요? 용도 지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뭘 나타내려고요? 크게 두 덩어리, 개발이냐 보전이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그것을 몇 가지로
앞글자 4개 뭐로 구분하고 있다고요? 도관농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한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 행정착오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사람이 있기도 하죠. 지금 이게 6자리, 7자리니까 13자리니까 같은 사람이 원래는 안 나와야 되는데 무슨 이제 착오상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착오인 문제이고 지금 여기로 다시 오면 구분한다는 얘기가 어느 땅바닥이 도시지역이면서 동시에 관리지역 그런 땅 없다고요. 무슨 아수라백작이냐고요. 이쪽은 개발이고 이쪽 보전이고 그게 아니고요. 넷 중에 하나인 겁니다. 도시지역이면 도시지역이고 농림지역이면 농림지역인 거지 도시지역이면서 관리지역 그런 땅 없다고요. 농림지역이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런 땅도 없다고요. 전국 대한민국 땅 어디다 바늘을 찍어도 용도지역 이름은 정해져 있고 대한민국 어디다 바늘을 찍어도 넷 중에 하나인 거지 중복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토지용의 가장 밑그림이 되는 게 용도지역 제도라고요. 두 가지 뭘 나타내기 위해서요? 개발과 보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관농자로 4가지로 구분해 놓은 거죠. 뭐 도관농자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농림지역 사람이 농사짓고 자연환경이니까 가능하면 사람도 들어가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렇고 이제 뭐 좀 더 세부적인 건 이제 더 뒤에 보도록 하시죠. 아무튼 이렇게가 있는 거죠. 뭐 역시 계속 반복해서 보실 거고 그 표의 첫째 줄에 세 번째 칸 첫째 줄에 구분 국토의 용도 구분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용도지역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세 번째 칸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에다가 X 하시고요. 누가 물어보면 뭐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고요? 잘 관리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쪽 와서요. 52쪽에 그러니까 굵은 7번 다른 법률 굵은 7번 X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한 장, 두 장 넘어가세요. 다음 이제 56쪽에 왔네요. 56쪽에 2장 광역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표시하고 설명드리죠. 1장 총칙, 그러니까 뭐 네모 1번 총칙, 굵은 1번 의, 광역 도시계획 표시요. 광역 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표시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번 뭐 법적 성질은 지금 읽으면 성질만 나니까 나중에 보시고 네모 2번 광역계획권 굵은 1번 광역계획권의 지정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 그죠?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특,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죠?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보겠습니다. 물론 이 각각 요거에 대한 얘기도 그러니까 그 뒷내용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까도 여기 이제 도시군 이쪽에 얘기가 뭐냐면 수원시에서는 수원 시민을 위해서 가평군에서는 가평 군민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 시민을 위해서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 인천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글자 특광시군, 세 글자 뭐요? 도시군. 서울특별시가 1개고 광역시가 6개, 세종과 제주 하나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시가 75개, 군이 8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아무튼 전국 161개. 각각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 보면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자리 국토교육부에 보면 여기가 좀 특별한 예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상, 중, 하 이쪽이 기본 초점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으로 따지면 이제 그 경기도 여러 군데를 다 알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수원,
수원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오산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시군,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우리 시 시민을 위해서 수원시 자기 계획 세우는 거죠. 수원에서 돈 떨어졌다고 화성시에 가서 화성시 시민들한테 세금 내세요. 내가 그러면 세금 낸 것으로 쳐드릴게요. 그러니까 화성시 세금을 이 사람들이 받아가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돈이 따로 있다고요. 화성시에서는 화성 시민을 위해서, 오산에서는 오산 시민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모든 일이 칼로 무자지 딱딱딱 끊어질 수는 없다고요. 수원과 화성, 오산은 거의 같이 붙어 있고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같은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이쪽, 그러니까 수원, 화성, 오산이 있는데 이 세 군데를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각각 계획을 세우는 게 원칙이죠. 도시군, 특광시군마다 각각 계획 세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별한, 지금 아까 책에 표시한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이 아니라 같이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물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제 그건 자체적으로 계획 세우는 건 따로 있어요. 각각 계획은 다 세우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기본대로 가는 거고, 그거 말고 수원, 화성, 오산을 묶어서 이 세 곳을 묶어서 여기에다가 뭔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고 그 주변이니까 무슨 벤처바이오, 벤처단지를 만들겠다. 만들었다고요? 만들겠다고요? 겠다는 거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앞으로 관청에서 뭘 하겠다. 벤처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따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공장이 쭉 이어져 있다고요. 쭉 이어져 있으니까 수원에서만도 안 되고 화성에서만도 안 되고 오산은 조그만 동네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 생활 주거지가 많이 깔려 있으니까 같이 해서 계획을 세우겠다.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한 5군데밖에 없어요. 몇 군데 없어요. 그냥 각각 알아서 가면 되는 거죠. 또 다른 걸로 만약에 특광시군으로만 가면 경기도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아니요. 다른 법에 다른 계획이 있어요. 도계획이 있고 국가계획이 있고 다 따로 있지만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국토계획법에서는 특광시군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또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각각 하나하나마다 따로따로 가는데 이거는 지금 둘 이상을 묶었잖아요. 이 그림으로 하면 3개를 묶은 거죠. 둘, 셋, 10개를 묶은 겁니다. 둘 이상을 묶었다. 그래서 둘 이상이어서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고요? 광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이 아니라 더 넓게 묶었다. 뭐 들라고요? 통합하려고요? 아니라고요. 벤처단지 어떻게 어느 곳에 어떤 식의 벤처단지를 만들지 계획을 세우겠다고요. 그래서 둘 이상을 묶어서 여기는 이 전체 요 셋을 이 지역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자리이다. 여기 옆에 있는 용인은 뺐고 그 위에 있는 성남도 뺐고 여기에다가 계획을 세운다. 이쪽에다가 계획을 세운다. 권을 지정한다고요. 그러니까 활동 범위, 계획을 세우는 범위, 생활권, 계획권, 활동권 그러는 거죠. 그 동물의 왕국 아니면 무슨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보면 치타가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치타가 뛰어다니는데 그 치타가 아프리카 전체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북쪽 그러니까 리비아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거기를 전체를 다 왔다 갔다 해요? 아니잖아요. 지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곰들도 지 활동 범위가 있고 호랑이도 지 활동 범위가 있죠. 그러듯이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좀 덜합니다만 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조폭 영화들 보면 다 지네들 활동 범위가 있잖아요. 개똥이파는 이쪽을 잡고 있고 소똥이파는 저쪽을 잡고 있고 개똥이파가 이쪽에 쳐들어와서 어찌고 저쩌고 하고 있으면 너네들 왜 우리 시기를 넘어왔어? 그런 얘기 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예. 그 권역이라고요. 범위. 어디에다 계획을 세우냐면 이 위에 용인도 있고 이 위에 성남도 있는데 여기는 빼고 여기에다가 계획을 세운다. 그것을
이 땅바닥에다가 계획을 세운다. 그것을 5글자 뭐라고 하고요? 광역계획권. 둘 이상 묶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권역이다. 이제 거기에 그러면 벤처단지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기에는 공장이 있으니까 공장을 여기는 확장을 하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를 많이 짓고 또 뭐 도로는 어떻게 내고 등등등. 그래서 산업도로니까 위아래에 연결되는 산업도로는 이제 또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고속도로하고도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등등등. 그 동네를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 각각이 아니라 둘 이상이잖아요. 둘 이상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요. 네, 광역계획. 그러면 4글자. 지네들은 뻘쭘하다고 생각했는지 2글자를 더 붙여서 뭐라고 하고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 각각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요. 근데 필요하면 둘 이상 묶어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성남 용인 빼고 이 3군데를 묶는다. 뭐고요? 광역계획권. 거기에 이러이러한 내용의 계획을 세우겠다. 광역도시계획인 거죠. 예외입니다. 예외인 거니까 요 정도 이름 아시면 다 됐고 나머지들은 다 나중에 보시면 다 자동방으로 풀리는 거지 처음에 깊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장 광역도시계획은 이걸로 다 넘어가십니다. 1장, 2장, 3장, 4장, 5, 6장 넘어오셔서 66쪽이요. 66쪽에 그러니까 3장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각각 이 4글자 뭐고요? 특광시군이었죠. 이 특광시군을 3글자 또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에 대해서 아까 잠깐 보셨듯이 그러니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은 뒷내용을 보셔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고 보면서 다시 하겠습니다만 20년짜리 꿈이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작아도 500쪽 아니면 800쪽 되는 두꺼운 한 권의 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보고 설명드리면 66쪽에 3장 도시군 기본계획 네모 1번 총설 굵은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의는 아까 앞에서 표시했던 건데 다시 하시자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표시요. 본문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표시요. 특별시 광역시 표시요. 광역시 특특 넘어가시고 시 표시요. 시 또는 군 표시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 표시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표시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표시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 둘째 줄에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있는데 그 둘째 줄 앞에 왼쪽 빈칸 자리에다가 20년 꿈 쓰시자고요. 그 장기가 20년을 내다보는 꿈입니다. 그러면 요것만 놓고 우선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라고요. 이런 책자가 있는데 강동구 도서관에 가면 서울 기본계획 볼 수 있어요. 수원시 시립도서관 가면은 기본계획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 그러니까 중요한 책자들은 다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면 그러니까 이 지금 특광시험이 전국 161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161권이 다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기본계획 그러니까 2035 그다음에 뭐 인천시 이거 좀 내려서 쓰죠.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인천시 기본계획 그러니까 2035 뭐 2030도 아직 한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원시가 기본계획가 2030이라고 치죠. 그다음에 가평군가 기본계획 2030.
그래서 이게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전국 몇 개가 있다고요? 161곳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는 300쪽 책이, 800쪽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보다 더 두꺼워요. 그리고 종이 크기도 훨씬 더 큽니다. 뭐 아무튼 다 800쪽이고, 그러니까 가평구는 300쪽이더라고요. 뭐 수원시도 500쪽은 넘습니다. 자, 이런 책들입니다. 이 책이 전부 몇 권이 쌓여 있어야 된다고요? 원칙대로 가면 161권이 쌓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천시 기본계획 2030, 이 책은 뭐냐면 7080 노래방은 처리 가시고 2030은 여기 와서 노시고, 그게 아니라 20년짜리 꿈이라고요. 앞으로 20년 뒤인 2030년에는 인천시를 다음과 같은 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몇 년도에 계획을 세웠겠어요? 앞으로 20년 뒤인 2030년에는 인천을 다음과 같이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몇 년도에 계획을 세웠어요? 2010년에 계획을 세운 거죠. 2010년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20년 뒤인 2030년에는 인천을 이렇게 만들겠다. 뭐 그러면 뭐 그 내용 중에 앞부분에 뭐가 있겠어요? 뭐 동북아 이 중심이 돼서 아시아의 중심이 돼서 뭐 세계로 웅비하는 인천 뭐 그런 얘기 빠지지 않고 다 써져 있겠죠. 뭐 그럴 겁니다. 뭐 서울시는 뭐 아시아의 중심, 서울 갖고 아시아 중심이 아닐 거잖아요. 뭐 유라시아의 중심이고 뭐 세계의 중심이 돼서 뭐 세계 3대 중심 중에 하나가 되는 뭐 서울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뭐 써져 있을 거죠. 꿈이라고요. 꿈대로 안 됐다고 해서 누구 징역 가는 사람 있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뻥이죠. 뻥이야. 그냥 있는 대로 좋은 얘기를 다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나중에 보시면 아까 기반시설 있었잖아요. 요것에 맞춰서 도로 계획을 세우게 되니까 실제로는 미치는 영향이 엄청 커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2035니까 2000 몇 년에 계획을 세웠겠어요? 2015년에 앞으로 20년 뒤인 2035년에는 서울을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서울의 전철망들이 계속 이리저리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뭐 신분당선이 이제 청량리까지 직접 가기도 하고, 또 뭔가 지금 전철공사들 뭐 있잖아요. 용산역에서 머물러 있는 게 뭐 신분당 또 어디로 가고, 뭐 아무튼 뭐 전철들도 있고 도로교통망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쪽 북한산에서 이어져 오는 종묘, 거기에서 남산으로 이어서 그게 아차산, 강 건너 검단산으로 이어지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장이 그때그때 지 기분 따라서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20년짜리 그림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2020년이 된다고 치죠. 2020년이 되면은 그러니까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서울시 기본계획 뭘 세우겠어요? 2040을 세우는 거죠. 2020년 되면 앞으로 20년 뒤인 2040년에는 서울을 어떤 시로 만들겠다. 그걸 세우는 겁니다. 이런 161권을 시, 군 해서 161권을 다 묶어놓으면 뭐가 되는 거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다 묶으면 도시군 기본계획인 거고, 그 하나하나는 이제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뭐 그렇죠. 아무튼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20년군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 사람이 서울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또 서울시를 운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큰 그림을 정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그러니까 이 500쪽, 800쪽 한 권의 책자들입니다. 그러면 다음 보시죠. 그러니까 그 굵은 2번 나중에 보시고 네모 2번도 나중에 보시고, 한 장 넘어와서 68쪽에 뭐 굵은 2번 내용 그냥 다 들어갑니다. 아무튼 뭐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그러니까 굵은 3번 넘어가시고, 다음 쪽에 굵은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계획 하나하나 세우는데 신중하게 잘 세우라고요. 계획 하나 엉망으로 세워놓으면 두고 주민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계획 잘못 세워놓으면 국가가 그 4대강 사업이요. 4대강 사업 당시만 해도 찬성 반대 얘기가 팽팽했잖아요. 아무튼 찬성 얘기가 텔레비전에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 정책도 그랬고요. 그래서 4대강 사업을 했어요. 지금도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은 나는 그때 찬성을 주장했고 나는 4대강 사업이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대학 교수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많이 보셨나요?
요즘에는 별로 없잖아요. 사대강 사업 지금 진행된 결과들을 놓고 보면 잘 됐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큰일 났다, 지금 엉망이 됐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걸 진행한 사람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국가정책을 한번 잘못 세우고 나면 두고두고 고생인 거죠. 그 물고기들 고생해, 그 쓰레기들 처리 고생해, 그니까 뭐 썩은 물들 어디로 나갈 거며 등등등인 거죠. 아무튼 계획은 신중하게 잘 세워라. 계획 하나 세우는데 2년 3년이 걸립니다. 계획 하나 세우는데 돈 그러니까 50억 80억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세울 때 기본이 50억은 들어요. 계획 검토, 계획 조금 변경하는 것만 천안시에서 계획 변경만 15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계획을 이따만한 계획을 이건 이제 예전부터 쭉 이어지고 변경을 하는 건데 이만한 계획을 하나를 새로 세운다. 그러면 뭐 기본계획 예산이 100억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뭐 하는데 돈이 100억이 들고 뭐 하는데 2년 3년이 걸리냐고요. 69쪽에 굵은 4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먼저 제목 표시하고 가시면 양괄호 1번에 기초조사 표시요. 기초조사 공청회 표시요. 공청회 본문 곧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양괄호 2번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표시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한 장 넘어서 그러니까 70쪽에 양괄호 3번 제목에 특별시 표시요. 특별시 광역시 표시요. 광역시 특특의 도시군 기본계획의 확정 표시요. 확정 동그라미 1번 본문 그러니까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표시요. 수립 숫자는 쓰기도 그러니까 두째 줄에 립 앞에다가 확정 쓰시고요. 아, 제목이 확정이면 본문도 확정이라고 하든지 본문이 수립이면 제목도 수립이라고 하든지 이 동그라미들은 엉망진창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걸어넘어서 과협의 표시요.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쳐야 된다. 동그라미 2번 3번은 좀 이따 보시고 네모 03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 굵은 1번 도지사의 승인 본문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 표시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굵은 2번 협의심의 본문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 표시요.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표시요.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쳐야 된다. 뒷문장 빼고 다음 쪽에 파란 3, 4 좀 이따 보시고 네모 04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표시요. 5년마다 관할구역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표시요.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절차가 시작되니까 앞쪽으로 가시죠. 69쪽에 파란 4번이 있었는데 그 파란 4번 중간 제목 옆에도 약간 빈자리가 있고 또 이제 두 덩어리를 써야 되니까 그런데요. 아무튼 어디다 맞춤하게 다음 두 덩어리를 쓰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계획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기초조사 그다음에 그냥 거기 제목 좀 표시한 거 그대로 다 옮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청회, 그다음에 지방의회 하고, 그다음에 협의 거치고, 그다음에 심의 거쳐서 한 표에다 넣으면 그러니까 좋기도 하지만 불편하기도 합니다. 확정하거나 승인하게 됩니다. 이게 있고. 근데 두 번째로는 계획을 누가 세우냐. 그러니까 아무튼 두 번째는 또 따로 쓰죠.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니까요. 설명은 같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특, 광, 시, 도시군 세 글자,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특광시군이죠. 특광은 스스로 확정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지 윗사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옆으로 빠져서 그런데요. 좀 너무 여기요. 저 다 했으면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있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스스로 확정.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똑같은 얘기니까 이걸 지우죠. 그러니까 이 주동원이면 이쪽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년마다 검토하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죠. 먼저요. 우리 시, 우리 군 앞으로 20년 뒤에 어떻게 끌고 가겠다. 지방정부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그 정도 권한이 돼요. 지가 계획 세워서 지가 결정해서 발표하면 끝입니다. 중앙정부, 국가가 개입할 게 없다고요. 그런데 시장군수는 누구의 승인을 받으라고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요. 여기 시장군수 위에 누가 있어요? 도가 있죠.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31개 시군마다 요즘 돈 되는 게 벤처바이오라고 해서 그러니까 수원도 벤처바이오, 화성도 벤처바이오, 가평도 벤처바이오, 평택도 과천 뭐 벤처바이오, 안양도 벤처바이오, 그러니까 뭐 파주도 벤처바이오, 다 벤처바이오 하면 다 벤처바이오가 돼요? 아닌 거잖아요. 도지사가 아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완전 경기도가 콩가루 동네가 되는 거죠. 경기도 전체가 벤처바이오로 꽉 차고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가평은 거기는 유기농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그다음에 관광 이걸로 특화시키는 게 낫고, 평택은 중국과의 교육을 위한 무슨 창구 그런 걸로 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뭐 수원, 화성 이쪽은 뭐 IT 이쪽이 낫고 등등등 해서 각각의 특성을 살리면서 해야지 다들 지 맘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시장 군수는 지 윗사람 누구의 승인을 받으라고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상중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이 있는데, 이건 지방 얘기니까 특광은 국토부 장관 승인 받는 게 아니라 특광은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좀 귀찮긴 한 겁니다. 귀찮긴 한 거지만 뭐 그런갑다 하는 거고요.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 기초사하고 공청회하고 지방의회 의견 듣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확정. 그러니까 잘 얘기하면 여기다 이제 이거 썼는데요. 이것과 이걸 붙이면 특광시군이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특광은 지가 계속 진행을 해서 지가 확정 발표를 하는 거고, 시장군수는 계획을 세웠으면 누구한테 올린다고요? 도지사에게 올린다고요. 그러면 도지사가 뭐 거치고 뭐 거쳐서 승인한다고요? 뭐 이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회사에서도 어느 팀에서 자체 결정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기한에서 위에 올려서 결재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시장군수가 계획을 세워서 도지사에게 올리면 도지사가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는 건데, 지금 책에 써져 있긴 한 건데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이제 책 보고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죠. 뭐 이제 그렇습니다. 아무튼 관청은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없다고요. 3번 보고 10번 보기 전까지는 관청은 신경도 쓰지도 마세요. 또 관청 갖고 시험 나오는 거 40문제 중에 2문제밖에 안 돼요. 7번이요. 국, 특광도 시군, 그다음에 특광시군, 도시군 이거 싹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40문제 중에 2문제만 틀리는 거라고요. 관청의 초점이 아니라 담겨있는 내용,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더 초점이고, 아무튼 여기 쓸데없는 거 써서 말만 복잡해졌군요. 계획을 세우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된다. 69쪽에 굵은 4번, 양괄 1번, 기초조사 공청회,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13조와 14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러니까 법이 뭐 이러니까요. 그럼 이제 첫째 줄 보시면 13조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거기에 기초조사에 표시하시고요. 14조 괄호에 있는 공청회 표시요. 공청회 규정이 앞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순환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지금이 어떤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앞으로 뭐가 됐으면 좋겠네. 그건 4글자 뭐예요? 강아지 꿈. 2글자 뭐 개꿈이 되는 거죠. 지금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앞으로 뭘 한다는 걸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러저러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라고요. 시청 강당에서 진행하는 게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13조, 14조 책 찾아서 앞으로 가봤자 담겨 있는 내용 없어요. 이런 절차를 거친다. 7번 보시죠. 계획 세우는데 50억. 계획 세우는데 3년. 7번요. 한 달이면 끝나요. 한 달. 뭐 보름이면 끝납니다. 이건 한 석 달이면 다 끝나는 거고요. 여기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돈 들어갈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전자문서로 처리하고 뭐 강당 전기요금 좀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뭐 다 요금 돈 들어갈 거 없어요. 여기에서 50억 돈이 다 들어갑니다. 조사를 잘 해야 지금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요. 뭐 아까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울산에 조선업도 망했고 거제도에 조선업도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 조선업 안 되니까 우리가 조선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돼요? 안 될 게 뻔하잖아요. 지금 세계 조선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중에서 중국과 한국의 비중이 어떠한지, 저 울산 거제도의 조선업은 무슨 이유로 지금 그렇게 사양산업이 되었는지, 그리고 평택에 갖고 있는 자원은 뭔지, 인구는 어떠하고, 노동할 수 있는 인구 수는 어떻게 되는지, 아이 수, 나이 드신 분들 수,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조선업이 나은지, 유통 물류업이 나은지, 중국과의 교역 그쪽이 나은지 그런 것들을 가닥을 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조사도 없이 지 맘대로 나 뭐 하면 되겠네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기초조사를 잘 하라고요. 강당에서 세미나도 합니다. 그게 공청회고요. 동그라미 2번, 3번은 나중에 보시고, 양괄호 2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뭐 뒷 내용 빼고요. 그러면은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지방선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6월이었나요? 6월 13일 지방선거를 하면서 부뚜껑 몇 개 찍으셨어요? 7개요. 그렇게 많이 찍었어요. 7개를 찍었다고요. 그러니까 좀 뭐 아무튼 시간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만 짚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을 만드는 게 법, 약속이 법, 그걸 만드는 게 입법부죠. 누가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 뽑아서 월급 주고 있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이죠. 그래서 누구 뽑았고요? 대통령 뽑았고 월급 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법원,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들 판사들 월급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전국 모든 국민의 뜻을 대표해서 회의를 하라고 만들어놓은 전국의회이죠. 그래서 전국의회를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고요? 국회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요. 지방의회 그림을 아무튼 뭐 이렇게 하고 아무튼 그려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근데 우리가 그 영화 배트맨 보면은 거기는 지방 판사도 선거로 뽑지만 우리나라는 지방 판사를 선거로 뽑지 않죠. 지방 약속, 쓰레기 봉투 요금과 색깔 전국이 똑같아요? 지방마다 달라요? 지방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례라고 합니다. 지방 약속을 정하는 게 지방의회.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게 지방자치단체 장이 있죠. 그걸 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개를 두 장을 찍었던 게 서울특별시장 개똥이 네가 해라.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A, 우리 동네에서는 A 개똥이 나는 너를 찍는다. 그다음에 서울 전체로 봤을 때 나는 무슨 당을 좋아한다. 그다음에요. 강동구 구청장 누가 해라. 그다음에 강동구 의회. 우리 내 선거구에서는 나는 소똥이를 좋아한다. 그다음에 강동구 전체에서 무슨 당 네가 먹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다가 또 하나 더 했던 게 교육감을 했었죠. 2022년 지나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방경찰청장을 우리가 선거로 뽑을지도 몰라요.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서로 견제하라고요. 한쪽에다가 몰빵 권한을 주면 어떻게 돼요? 너 이거 지켜. 그걸 지가 정하고. 너 왜 이거 안 지켰어? 일로 와. 맴매. 너 이거 안 지켰으니까. 맴매. 그다음에 그러니까 너 왜 이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눈에 불 켜고 감독한다. 그걸 혼자 다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선덕여왕이고 미실이고 연산군이고 수양대군인 거죠. 조선 때까지는 이렇게 했었다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서로 나눠서 견제를 하게 하는 거죠. 셋으로 나눠서 견제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자고요.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2년 전 겨울이네요. 대통령 탄핵 때요. 그 사안에 대해서 뭐 A 의견, B 의견, 견해는 많아요. 근데 아무튼 많은 국민이 탄핵을 원했던 거였잖아요. 그걸로 놓고 보면 그 경과도 셋 중에 어느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권력을 셋으로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 거라고요. 이런 얘기가 계속 공법에 깔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대통령이 뭔가 일을 하는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죠. 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근데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본 거죠. 국민들 몇 사람들이 나서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합니다만 그건 별도의 문제이고 어디에서 봤을 때 국회에서 봤을 때 당신 일 잘못하고 있습니다. 방 빼쇼. 나가쇼. 얘기한 거죠. 나가요? 나는 못 나간다. 내가 그 잘못은 아니다. 그러면 둘이 싸워요? 그게 아니죠. 둘이 있으니까 둘이 다툼이 생겼으니까 어디에서요? 이쪽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심지어 그때 겨울에는 2년 전 겨울에 초등학생들도 대한민국 헌법 공부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헌법 공부하고 그랬었다고요. 그래서 이 둘이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왔다고요. 법원에 대법원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도 있죠. 그래서 머리에 이거 분홍 이거 꽂은 아줌마요. 이정미 아줌마요. 그 머리에 이 분홍색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머리 돌돌돌 많은 거 그 이름이 뭐예요? 롤. 그냥 롤이라고 하나요? 요즘 길거리 가다 보면 여중생 애들 딱 이마에다 딱 이렇게 붙이고 다니던데. 아무튼 그거 뭐 있잖아요. 예, 네, 아무튼 그거요. 그 이정미 아줌마가 아닙니다. 예, 아무튼 다 봤을 때 나가셔야 됩니다. 탄핵 결정을 했죠. 아무튼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여기 지 맘대로 못하게 이런 게 있죠. 만약에 그래서 이제 좀 더 얘기 나가면 여기 이 사람이 A당 출신이고 여기 지방의회 다수당이 A당이면 시끄러워요? 일이 잘 돼요? 잘 되죠. 또 달리 보면 뭐라고도 하고요. 둘이 알아서 쿵짝짝 다 뭐 해 어찌고 저찌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다음에 여기가 B면은 이쪽은 A당, 이쪽 다수당이 B당이면 일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자세히 검토를 한다고요. 견제를 하는 거지만 또 이제 그렇게 국민 지역 주민을 위해서 견제하면 좋은 일이지만 또 어느 경우에는 그 당 싸움을 지역 주민들을 볼모로 잡고 당 싸움을 하고 있어서 그게 잘못 문제인 경우도 있죠. 아무튼 엄청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법 공부를 하면서는 장국, 특광도 시군구 그리고 대통령도 우리가 월급 주고 일 시키는 공무원이고 월급 주고 일 시키는 공무원이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뭔가 그냥 내가 지역 이제 그러니까 낮에 회사 다니고 저녁에 하고 나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면 서울특별시하고 저녁 자리가 생겼다고요. 뭐 그런 거 없네. 뭐 그냥 뭐 저녁 한 끼 먹고 나오면 되죠. 근데 내가 뭐 무슨 그러니까 300억이 걸려 있는 무슨 건설 공사를 하는데 서울시장이 도장을 찍어주냐 안 찍어주냐에 따라서 300억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뭔가 관급공사 500억짜리를 지금 입찰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80억짜리 3개를 올해 하고 싶다고요. 그런 사람이 서울특별시하고 한번 저녁 자리가 따로 만들어진다면 그 뭐 엄청난 자리가 되는 거겠죠. 아무튼 우리가 공법으로 공부할 때는 돈 줘서 월급 줘서 일 시키는 공무원에 지나지 않지만 실제로 미치는 양은 엄청 크다고요. 이들이 나쁜 짓 못하게 죄송합니다. 좀만 가자고요. 그러니까 시도가 17개, 기초가 226개입니다. 합치면 243개죠. 그러면 이번에 선거를 했는데 그 전에 지방선거 했었잖아요. 243명 중에 구속 수사를 받은 게 아니라 뇌물 받으면서 징역 들어가서 다시 그쪽 선거를 한 곳이 몇 군데요? 130군데요. 반절이 넘는다고요. 우리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군청장을 뽑아놨더니
그중에 1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징역에 들어갔다고요. 어느 군에서는 5년 동안 군수 선거만 6번을 했어요. 뭐 한 거예요? 뽑아서 빵 보내는 거죠. 뽑아놓으면 빵 들어가고, 뽑아놓으면 빵 들어가고, 뽑아놓으면 빵 들어가고, 그러고 있다고요. 평균 배수 4명씩 후보가 나섰다고 치자고요. 1000명 후보입니다. 여러분도 합격하시고 이제 일들 하시면서 좀 지역에 좋은 인상을 심으시면 다들 서울시장으로, 강동구청장으로 나설 수 있는 거잖아요. 자격이 하나 더 필요하네요. 뭐 꼭 필요한 자격은 아니지만 1000명 중에 700명이 별자리였다고요. 전과자. 별은 1개 정도는 달아야 뭐 어디 이런 데라도 나서 보지. 이런 애들이 700명이었다고요. 이들을 월급 쪽에서 이런 시키고 있지만 엄청난 권한이 있는데 이들을 아주 세세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지가 무슨 잘난 놈인 줄 알고, 지가 무슨 그러니까 큰 권력 가진 줄 알고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디에 의견을 들으라고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절차에서 중요하게 계속 나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외울 필요 없냐면 지금 여기서 공청회가 좀 특별한 건데 그건 나중에 보시도록 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농지법 끝날 때까지 50번 나와요. 그냥 이 절차가 50번 나와요. 2달 앉아 계시면 50번 듣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안 외워졌어요? 3, 4월 또 들으면 돼요. 100번 들었어요. 안 외워졌어요? 5, 6월 또 들으면 돼요. 150번 들었어요. 알게 돼요. 그냥 뻔한 절차입니다. 그 제도의 취지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쪽 보시면 70쪽에 양괄호 3번. 양괄호 3번은 지금 이제 이 그림이 구분되는 거죠. 7번 보시면 7번요. 특광시군 중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가 계획을 세워서 지가 스스로 확정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도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가 요 절차를 거치고 요거까지 해서 지가 확정 발표를 한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양괄호 3번에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그게 이제 결국은 확정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셋째 줄에 협의와 심의에 표시했는데요. 협의, 뭔가 서로 얘기하는 걸 협의라고 하죠. 그런데 공법에서 협의는 관청끼리 서로 얘기하는 것, 그것을 협의라고 합니다. 둘째 줄 끝에 이어지는 게, 둘째 줄 가운데부터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라고 돼 있죠. 이 관청이 주민과 얘기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관청이 관청끼리 얘기하는 것. 아까 평택에 물류항을 만들겠다. 물류기지로 평택을 물류의 중심으로 키워가겠다. 그러려면 일단 중국과의 관계가 어떨지 외교부랑 얘기해야 되겠죠. 산업부랑 얘기해야 되겠죠. 평택 항구를 그쪽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니까 해양부랑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청끼리 서로 얘기하는 게 협의. 그다음에 심의, 셋째 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있는데 그 아래요. 아니면 뭐 왼쪽 날개 자리에다가 10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위원회 최종심사 쓰시고요. 전문가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치는 것을 심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뭐 알아요? 모르잖아요. 도시계획 전문가를 우리가 선거로 뽑는 거 아니잖아요. 약사하다가 군수 될 수 있죠. 농사 짓다가 시장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뭔가 변호사하다가 될 수도 있고, 회사 다니다가 지역에 신망이 좋아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엄청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엄청난 권한은 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갖고 밥 먹고 산 지 20년 넘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주로 대학 교수나 토지주택공사 임원이나 그런 거 한 20년 넘은 사람들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최종 심사를 해서 여기서 부결시키면 다 엎어져서 첫 방부터 새로 올라와야 되고요. 여기서 통과해야 확정이나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친다.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한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또 물리고 돼 있는데 이 위원을 누가 임명하냐면 특별시장, 시장, 도지사가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 센 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뭐, 법대로 잘 하시겠죠. 모든 사람이 법대로 잘 하시겠지만 아무튼 지역에 뭔 큰 건물이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그런 것들을 다 최종 심사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수립 확정 안 되면 협의한 후 심의를 거친다.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지가 확정하고 발표를 한다. 동그라미 2번, 3번 볼 내용 없고요. 네모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 굵은 1번 그러니까 시장 구수는 두째 주 끝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7번 보시죠. 지금 아까 특광시군이 세우는데 시장 군수가 기초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지방의 의견까지 듣는다고요. 여기까지 해서 안이 완성이 되면 이제 시장 군수는 지휘 사람 누구한테 올린다고요? 도지사에게 올립니다. 도지사가 승인하려면 협의 거치고 협의한 후 심의를 거쳐야 된다. 굵은 2번 협의 심의.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아직은 협의, 심의 그런 글자들도 다 어색하고 다 걸립니다만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3번 봐야 시작입니다. 3번 보기 전까지 넘어가시면 되고 나중에는 다 하시게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쪽에 굵은 3번, 4번 뭐 큰 내용 없고요. 그러니까 04번, 71쪽에 04번 대한민국 속담에 몇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죠. 그러니까 몇 년마다 검토를 하라고요. 5년마다 검토를 하라고요. 만약에 10년마다 검토한다고 치자고요. 10년마다 검토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10년 지났으면 강산이 싹 바뀌어 있죠. 그러면은 검토할 게 아니라 완전 새 벌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계획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뚝뚝 매번 뚝 끊어지게 됩니다. 그 중간 5년마다 해야 계획의 연속성도 유지를 하고 또 변화된 상황도 반영할 수 있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일본 속담에 16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일본에서는 계획을 몇 년마다 검토하겠어요? 8년마다 검토하겠죠. 우리나라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니까 5년마다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네요. 여기까지를 보셨고 아무튼 그냥 그래요. 들을 때는 끄덕끄덕 했는데 남은 거 지금 하나도 없죠. 뭐 했어요? 표시했어요. 그다음에 뭘요? 몰라요. 3번, 5번 보셔야 합니다. 우선 상, 중, 하, 국, 특광도, 시군구.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는 우리 일상생활에 밀착해 들어가자.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천국 노래자랑. 송혜 아저씨 잘못은 아니고 PD 잘못으로 서울특별시 편입니다가 아니라 강동구 편입니다. 구로구 편입니다가 있긴 한데 그건 그 PD 잘못이고 촬영하시는 분 말고요. 전국 노래자랑 PD 잘못이고 전국 노래자랑은 시군 국토계획법은 특광시군이죠. 우리 생활단위 세 글자 뭐라고요? 도시군이고 이 각각 도시군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20년 뒤에 어떤 시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7글자 뭐라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빨리 까먹으세요. 빨리 까먹으시고 집에 가서는 편집을 까먹으시고 그다음에 너 다 까먹기 전에 지금 오늘 수업 중에 1시간, 2시간은 별 의미 없는 뻔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특히 첫 시간은 시험 전체 얘기니까 빼고 둘째 시간 국, 특광도 시군구, 특광시군 지금 이번 셋째 시간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냥 세 번째 시간만 1시간이라도 보시자고요. 수업 듣고 동영상 보시고 그러면 큰 거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1차 공부하시고요. 민법 결혼하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